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엊그제인 지난 17일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보도된 미담 기사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주 스페인 칸타브리아에서 열린 사이클 대회에 출전한 아구스틴 나바로라는 선수가 4등으로 달리던 중 결승선을 약 300m 앞두고 앞서가던 3위 선수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바로는 쏜살같이 질주하던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3위 에스테반 선수의 뒤를 졸졸 따라갔답니다. 천천히.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앞서가던 이스마엘 에스테반 선수는 결승선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둔 상태에서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진 채 결승선을 향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본 추격자 나바로는 그를 추월하지 않고 마치 그를 후견하듯 뒤에서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승선까지 함께 움직였고 결국 3위 동메달은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진 채 도착한 에스테반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 후 나바로는 장비에 문제가 생긴 선수를 앞지르는 비신사적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메달을 따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의 도움으로 동메달을 차지한 에스테반은 자신이 받은 메달을 나바로에게 선물하겠다고 하자 나바로는 극구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전거에 문제가 없었다면 에스테반은 분명히 동메달을 차지했을 것이다. 내게 메달을 양보하려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한 작은 행동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5시 5분 막 됐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이제 2015년 을미년 맞죠? 네, 을미년이 딱 열흘 남았군요. 이번 주에는 성탄절도 끼어 있고 성탄 그런 것을 느낄 겨를이 없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루하루 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당히 큰 폭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이 개각 관련 소식은 뉴스 브리핑 직후에 이어질 정가 브리핑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많은 날인데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내년 2월까지는 늦어도 창당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2월 초까지 독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반드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당은 낡은 정치 청산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인 연합체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 창당 실무 준비단을 가동해서 내년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월 설 연휴 전에 신당의 구체적 모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과는 총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든 연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호남의 신당 세력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신당을 만들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막상 일정표, 타임테이블까지 일부 발표하고 그러니까 야권 움직임 당연히 좀 바빠졌겠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을 2달가량 앞둔 내년 2월 초까지 독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신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둬서 야권이 총선 직전까지 복잡한 합종연행과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일여 다야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안 의원이 신당 세력과 연대하겠다. 새정연과는 합치거나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주 단단히 토라진 그러면서 호남 기반의 신당 추진 세력과는 제휴하자. 이것을 분명히 밝혔죠. 예, 이는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신당이 야권에 안착하고 세를 확산하려면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의 민심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의원은 협력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서 일단 독자 신당 창당에 힘을 쏟은 뒤 시차를 두고 신당파와의 연대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 측 문병호 의원은 탈당한 김동철, 유성엽, 황주홍 의원은 안 의원과 함께하는 것이고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도 궁극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며 전략상 지금은 각자 세를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안 대표도 그럴 거라고 본다고 합류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여 다야는 불을 보듯 뻔한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야권의 수도권 총선 전략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5% 이내의 박빙승부가 펼쳐지는 곳이 허다한데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신당이 각자 후보를 공천하면은 총선 필패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도 안 의원이 지금은 연대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 공멸을 막으려면 수도권 차원의 단일화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어디로 튈지도 관건인데요. 안 의원이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가뜩이나 반문 정서에 지친 호남권 의원들이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옮겨갈 유인이 커집니다. 더욱이 호남의 민심은 수도권 내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호남 민심의 향배는 총선 전체 선거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정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새정치 주류의 한 의원은 아직은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여론 주목도가 높아서 컨벤션 효과가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이후에 안 의원이 새정치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파급력을 지닐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옳은 길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서 정면 돌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하는 등 조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던데 새정연의 권은희 의원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서서 형사과장으로서 청문회에서 증인도 하고 그랬었죠. 보선으로 국회에 들어갔는데 권은희 의원도 탈당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탈당설이 나돌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당초 오늘 정론관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했던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당초 하려던 기자회견 내용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서 그러나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께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 생각을 지역민의 글
그릇 속에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오늘부터 4일간의 의정보고회와 지역민의 탐방 시간을 가진 후에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면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탈당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간을 며칠 가지면서 좀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나갈 것 같군요. 예. 자, 안철수 의원 쪽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니까 여러 골짜기가 좀 수런수런해지는데 천정배 의원도 국민회의 창당 작업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9일 전북도당 창당대회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중앙당 창당대회까지의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치와 비전의 연대, 반패권 연대, 승리와 희망의 연대를 향후 야권 연대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하고 사실상 연대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일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전남을 방문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 나가고 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입당 받기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이 이름도 곧 바뀐다니까 며칠 안 남았겠네요. 예. 쇄도 열풍을 이어왔는데 오늘 오전 현재로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죠?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입당 당원 숫자가 오늘 오전에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아보니까 온라인 입당이 6만 2천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현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는 온라인 입당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화제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 무슨 뜻이랍니까 이거? 혼용무도란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으로 특히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타인 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올해 사자성어 후보 5개를 놓고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한문에서 혼은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워진 상태를 뜻하는 글자로 사리분별에 어둡고 품성이 포악한 군주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던 말이며 용은 보통 사람의 평범함에 겨우 미칠까 말까한 용렬한 인품을 뜻하는 글자로 식견이 없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라면서 무도란 사람이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붕괴돼버린 야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이 교수는 이어서 이 4글자가 합해진 혼용무도라는 성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용무도. 나쁜 건 다 갖다 놨는데 올해의 사자성어 뽑는 작업에 참여했던 제 지인으로부터 살짝이 들은 얘기인데요. 실은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요렇게 했다. 약간 톤을 낮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 출범 첫 해인 2013년 말 사자성어는 도행역시, 작년은 지록위마, 그리고 올해는 혼용무도입니다. 갈수록 말이 안 된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쪽으로 점점점 수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른바 소요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관계자 2명 사법 처리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김영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과 김정열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문화제를 열겠다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 사용 승인을 받고서는 실제로는 정치적인 주장이 담긴 구호를 제창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동 측은 그러나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하려던 집회가 금지돼서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었고 당일 행사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서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막상 미리 집회 신고했던 측에서는 아예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서울역 앞 광장을 텅 비우게 했다. 여기에도 알박기라는 게 드러났네요. 이건 또 뭡니까? 병 주고 약 주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소요죄까지 적용돼서 구속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한테 연하장 보냈다고요? 예, 오늘 민주노총에 따르면은 보낸 사람이 박 대통령으로 적혀있는 연하장이 서울중구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우편으로 전해졌습니다. 받는 사람은 민주노총 한상균 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올 한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노총 한상균님 이렇게 수신인에 쓰여 있고 병 주고 약 주고 온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이 괴한총에 맞아서 또 숨졌는데 경찰 오늘 저녁에 현지로 급파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저녁 감식 요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교민 피살 현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수사팀은 필리핀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 등 초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서 현지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전문 수사관이 추가로 파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수사팀을 파견하는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는 지난달 초 한국과 필리핀 경찰 총수의 양자회담의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탄 이렇게 나르고 이러는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에게 연탄색이랑 얼굴색이 똑같네. 이렇게 말했던 발언, 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그게 외신으로 보도되면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 파문을 영어로 김 대표는 아프리카 학생 얼굴을 석탄과 같다고 말한 데에 대해 즉시 사과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이어 한글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글로 트럼프 같아라면서 김 대표를 인종차별 망언으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 비하, 무슬림 입국 금지 주장 등 연이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호된 비난을 받고 있는 극우 인사입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김 대표의 발언을 신속히 정식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반적으로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통신기사를 그대로 지면에 싣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김 대표의 발언을 김 씨는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 특파원 재밌네요. 영어로 기사를 보내고 나서 밑에다 한글로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썼단 말이죠. 여러분 주유소에 가셔서 이런 문구 혹시 보셨습니까? 5만 원 주유할 때 세금이 3만 원이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다고요, 주유소에? 그렇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주유소는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 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액이 10억 원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유류세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휘발유 1리터 판매 시에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가 20원가량인데 이 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협회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당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징수 협력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나마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마저 제외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정을 조금 알아보니까 주유소 마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박하던데 주유소 사장들로서는 좀 이런 볼멘 소리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는 소정의 그 카드 수수료가 붙죠. 이거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휘발유를 살 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각종 유류세는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내게 되어 있는 건데 휘발유 값의 50-60%가 세금이니까. 근데 대부분 주유소에서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어치 넣었다고 세금까지 뭐 몇백 원 더 붙여서 받지는 않거든요. 주유소 사장들이 말하자면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뭐 휘발유만 넣어서는 아무리 좋은 차도 가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서 난 사고인데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차량 돌진 사고. 그래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요? 그렇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들은 대회가 열린 플래닛 할리우드 리조트 앤드 카지노와 파리 호텔 앤드 카지노 앞에서 현지 시간 20일 오후 6시 30분쯤 차량 한 대가 돌진해서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중상자 7명을 포함해서 37명이 부상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부상자 가운데 다수가 불어를 쓰고 있었다면서 이들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관광객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고가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고의로 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상황으로 봐서 테러 관련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자, 날씨 어떻답니까? 뭐 비도 좀 오고 그렇던데. 예, 내일 날씨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크리스마스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죠? 여기저기 출연하랴 뭐하랴. 뭐 그렇지만 아직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자, 예. 오늘 개각이 상당한 폭으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있던 유일호 의원 바로 부총리로 또 올라갔네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뻐하나 봐요. 개각, 네, 그렇네요. 얘기 좀 묶어 주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일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 지금 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해서 뭐 하여튼 두루두루 요직을 다 거치는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지금 기록상으로는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장관, 그리고 또 부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준식 교수, 서울대 부총장이죠. 서울대 공대 교수로 20여년간 재직을 한 이준식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친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내정됐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었던 강은희 의원이 내정됐고, 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성영훈 변호사가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또 임종인 안보특보 다 특보집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 특보들 후임은 뭐 오늘 발표 안 됐을 거고요. 예. 유일호 의원이 예전에 민한당, 뭐 야당에서 국회의원 5번쯤 한 유치송 씨 아들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습니다. 유치송 의원, 전 의원의 아들이고요. 갑자기 인수위 때부터 탁 발탁되더니 쭉쭉쭉. 그렇죠. 인수위 때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후반기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뭐 이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약속들이 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서울 송파 자기 지역구에 출마할 거 막 바라더니 경제부총리 시켜주니까 이제 출마는 못할 거고. 예. 자, 오늘 개각 특징 또는 개각에 담긴 대통령의 의미 어떻게 묶어내야 할까요? 이번 인사를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과 또 언론들에서는 일제히 서울대 교수 및 정통 관료 출신 등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발탁되면서 또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도 골고루 기용을 해서 국회와 당과의 소통도 고려한 아주 인상적인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선거 관리용 내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잘 배려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미 경쟁력이 없거나 혹은 선거에 안 나가도 내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챙겨준 그런 내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테면 누구를 챙긴 거죠? 유일호 그 부총리를 챙겼죠. 그 사실 유일호 부총리가 그 송파 을에 나가려고 하는데 강남 3구에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충성 인사들이 드글드글 거린단 말이에요. 네. 혹시라도 잘못해서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4년을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느니 차라리 부총리 하면서 그 4대 개혁을 마무리 지은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강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의원입니다만은 뭐 이번에 그 국정화 국면에서 엄청난 그 활약들을 했었죠. 그래서 네. 아마도 장관 한 자리 찰 거다 그랬더니 역시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꿰어차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장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 관료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료 출신들도 사실 이렇게 제대로 승진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정권의 코드를 잘 맞춘 그런 행보들을 보였고 그런 분들이 좀 두루두루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수첩에 있는 회전문 인사가 또 한 번 재현이 된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시한 야권에서는 회전문 인사의 어떤 결정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폄하를 했죠. 네. 주형환 산자부 장관 내정자는 일단 차관에서 올라간 거니까 승진이라는 형식이긴 한데 그 전에 청와대에서 금융 관련 비서관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챙겨줄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걸 보고 의리라고 하면 됩니까? 예,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자리를 준다. 진실한 사람을 끝까지 중용한다. 이런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배신하면 심판하라 그러면서 사람 콕 찍어가지고 혼내주라고 하고 그랬었죠. 누구를? 방해하러 그냥 내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찍혔던 사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의 대구 지역구에 이재만이라는 대구 동구청장 지낸 사람이 출마한다는데 홍문종 씨가 가가지고 야, 이 이재만 후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몰아서 밀어주자고 막 역설을 토했다고요? 예, 지금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19일에 출정식을 열었는데 여기에 그 조원진 대구 달서병 의원 그리고 홍문종 의정부 을 의원이죠. 또 당 대변인인 이장우 대전 동 의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윤상현 의원은 축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사실은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그것도 원내대표까지 한 동료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인사를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 지지하는 거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은 나아가서 이재만 후보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치켜 세웠는데 그 홍문종 의원은 축구에서 대통령과 일할 사람은 이 후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진박 감별사랍니다. 감별사요? 예, 진실한 친박을 감별해내는 진박 감별사가 조원진 의원의 별명이라고 하는데, 네. 조원진이 가는 후보가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병아리 감별사라는 건 들어봤어도, 예. 진박 감별사는 처음 들어보네요. 이장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후보가 겉과 속이 똑같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라고,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 이러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유승민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안철수 신당으로 가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네. 어쨌든 대구에서 혈투가 벌어질 텐데 그 혈투에서 쉽사리 승리한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대구 사람들도 다 거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대구도 변화의 1번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쪽에 무게를 더 싣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5% 정도 되지 않을까. 당내 경선에서 질 가능성이? 예, 한 반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내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상대 이재만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도 사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정말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보이려면 험난한 그 광야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뚜렷한 인식을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가 전폭적으로 밀겠죠. 아직까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미지에 이런 죽을 만한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이번에 좀 미움을 받고 있다 정도이죠. 예.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쌓게 된다면 강력한 보수 측 대권 리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고 2월 음력 설 그 무렵까지는 창당 완료하겠다. 사람들 면면 선 보이겠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그때까지 해야 돈 한 88억 정도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2월로 맞춘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월까지 뭔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총선을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당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결단을 내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월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보들이 사실 이전에 안철수 의원에게서 잘 안 보이던 행보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정치에 좀 적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가 신당 창당 공식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호남신당 세력과는 연대가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백하게 어떤 자기의 정체성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냥 뭐 안개 전국 같이 만들면서 뭐 여러 색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실제로 내미는 손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모습들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평론가 안철수 의원하고 좀 친한 편이죠 아마?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철수 의원과 아니 심정적으로 전혀 친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제 정치적 색깔들은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특히 국민 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요? 예, 그런데 한동안은 안철수의 심리를 제일 잘 분석하는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는 그 자산들을 예. 야권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있죠. 예.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뭐 친한 게 왜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왜 극구 손사래를 치시려는지. 아니 뭐 좀 계속 한 단계 들어간 걸 물어보려고 슬쩍 던진 말인데. 예. 말씀하시죠.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옆으로 갈 것 같아요? 옛날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와서 굉장히 수줍고 모범생이고 그래서 잘 사귈 것 같고 그러더니 또 뭐 멘토만 300명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져 나간 멘토 한 50명은 되는 것 같고. 왜 안철수 의원 옆에는 사람들이 잘 오래 못 붙어 있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뚜렷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네.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이제 로드맵들을 어떻게 자기가 세울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자기 멘토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측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고 자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해서 승부수를 던질 때 자기의 정치적 감각들을 보였던 것인데 지금 정치적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뚫고 나가는 정치적 감각도 없고 로드맵을 주변에서 만들면 그거를 자꾸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뜬금없는 행보들을 좀 보인 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실감들을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로드맵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자까지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안철수와는 좀 달라졌다. 혹은 주변의 멘토 그룹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안철수와 의견을 같이 하는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그런 인사들 중에는 총선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김동철 의원, 탈당한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 함께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다음 주까지 좀 고민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갈 곳은 안철수 신당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행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또 다른 세력으로 규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길은 김한길 의원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2013년 3월 달에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공동 창업주가 돼서 새정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합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요. 예. 분명히 이게 이제 뭐 당대당 통합만이 정치에 있어서의 공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정책의 연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철수 신당과 같은 행보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새정년 내에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예. 정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공존하고 있어야 되고 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서로 승복하면서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기회에 뭐 싹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예. 뭐 그래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기대를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교두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 나와서 살림을 갖다가 그렇게 차리거나 그런 것들이 굳이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요. 이번에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정동영 의원을 만난다든가 이런 행보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읽혀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